만약 단 하나의 단어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단어를 올바른 의도로 사용하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뒤바꿀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단어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이것은 고대 텍스트에서 따온 복잡한 문구도 아니고 수천 달러를 들여 배워야 하는 비밀 명상법도 아닙니다. 사실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당신이 인생에서 수없이 사용해 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어의 진정한 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노력 없이 성공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운도 아니고 특권도 아닙니다. 바로 지식의 차이, 특히 우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의 여부죠. 그렇다면 왜 아무도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언제나 우리 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많은 성공 전문가들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르치는 이들이 수년간 이 주제를 둘러싸고 말해왔지만 진짜 방법을 효과적으로 공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방법이 그동안 시도해본 수많은 끌어당김 기법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그저 말을 내뱉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느끼고 몸소 체화하며 그 에너지가 침묵 속에서 당신을 통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깊은 욕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아직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일이 잘 풀린 거라는 걸 알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그 느낌을 즉시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막연한 꿈꾸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는 당신의 말보다도 당신의 에너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보편적인 원리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단어와 그 올바른 사용법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작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주와의 이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당신 혼자만 간직할 때 그 힘이 배가 되기 때문이죠. 이 강력한 단어를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이 단순한 행위 자체가 당신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우주에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의도를 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바꿀 그 단어로 이어볼게요. 이제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문을 열어줄 단어. 수세기 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조용히 사용해 온 이 단어를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곧 이 삶을 바꿀 단어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단어의 진짜 힘은 말로 떠들어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고 느끼고 침묵 속에서 작동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끌어당김 교사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는 사실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같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우주가 반응하는 것은 바로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매 순간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가 우주가 인식하는 언어인 셈이죠. 단어는 단지 매개체일 뿐입니다.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운반 수단이에요. 당신이 말을 내뱉을 때 단순히 성대를 울려 공기를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현실의 구조의 파동을 전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까요? 그것은 그 말에 실린 내적 주파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의심과 절박함에서 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확신과 조화 속에서 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문장이지만 에너지가 전혀 달라서 결과 역시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대로 사용되었을 때 즉시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이 단어는 마치 에너지의 엘리베이터처럼 부족함, 걱정, 의심과 같은 낮은 파동에서 확신, 평온,
조화와 같은 높은 파동으로 당신을 실어 올려줍니다. 그렇다면 주파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이는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에너지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할 때 그에 상응하는 경험과 사람 상황이 당신의 현실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바꾸려고 할 때 말이나 행동만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자주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주파수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장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같은 에너지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단 하나의 단어가 특별한 이유는 이 단어를 제대로 느끼면 스스로가 원하는 현실과 주파수가 자연스럽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끌어내거나 거짓으로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 자체가 이 변화를 자동으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의 삶에서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우주적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칙과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논리적 설명이나 간절한 탄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 신호에 반응할 뿐이죠. 그러니 이 강력한 단어를 사용할 때 발음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그 단어가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 느낌이야말로 우주와의 진정한 소통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이 단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입니다. 심플하다고 느껴지나요? 실망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그렇게 대단한 비밀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단어는 제대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부분 놓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진정한 힘은 아직 원하는 것이 실체화되지 않았는데도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게 효과적일까요?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확신하기에 이미 그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뜻이죠. 조 디스펜자 박사는 끌어당김에 관한 연구에서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의 뇌가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단축하여 미래에 있을 소망을 현재로 가져오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 담론만이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진정한 감사함을 표현하면 뇌 안에서는 강력한 인지적 조화가 일어납니다. 뇌는 내가 이 일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된 것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외부 현실이 내 안의 느낌과 일치하도록 맞추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마음과 이미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주는 느낌의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바람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지만 감사에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원합니다 또는 나는 바랍니다. 대신 나의 완벽한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의 풍족한 재정 상태에 감사합니다. 나의 활기찬 건강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하세요. 그 느낌을 진심으로 느끼세요. 이는 자신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잠재적 현실과 당신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우주에게 애걸하거나 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끌어당김 실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쉬지 않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확언을 반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모든 이에게 알리며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면 그 다음은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이 침묵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말하고 분석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우주에 상반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 감사해. 하지만 사실은 아직 안 일어났다고 믿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미리 떠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마워라고 말했으면 굳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바람이 어떻게 실현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상태의 높은 파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언가를 가졌다고 믿는다면 하루 종일 얻어야 해라고 떠들고 다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상태입니다. 고마워 뒤의 침묵은 텅 빈 침묵이 아닙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공간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를 발산함으로써 우주가 스스로를 재배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영역이죠. 이는 원하는 것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부족함이나 간절함에서 비롯된 말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주제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나와도 이미 완결된 일로서 차분한 확신 속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주는 당신의 가끔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지배적인 에너지를 인지합니다. 진심으로 고마워를 말하고 깊이 느낀 뒤 잠잠히 있을 때 그 높은 파동이 의심으로 얼룩지지 않고 그대로 당신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역동적이고 강력한 끌어당김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온전히 느끼고 그 뒤에 침묵이 마법을 부리도록 맡겨두세요.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고마워의 힘은 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뇌의 화학과 신경 경로에서도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즉시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심도 있는 감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는 연구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때 뇌는 미래를 현재 순간에 이미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뇌가 실제 경험과 감정을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곧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고마워를 말할 때 당신의 뇌는 그 새로운 현실을 뒷받침할 신경 경로를 만들어 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물리적 실체가 나타나기 전에 뇌는 그 경험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미리 설치하는 셈이죠. 이것은 사이비 과학이 아니라 뇌의 가소성에 근거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해가며 끊임없이 재조직됩니다. 그리고 그 재조직을 강력하게 촉발하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어떤 날은 모든 일이 꼬이는데 또 다른 날에는 기회가 사방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외부 세계가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내부 상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뇌에는 RAS망상 활성계라는 필터링 장치가 있어서 매 순간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 결정합니다. 감사를 통해 RAS를 재프로그래밍하면 전에는 볼 수 없던 기회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이전의 정신적 상태에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 뿐이죠.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받는 즐거움, 감사의 사회적 연결감, 구체적 대상에 대한 집중력 등 여러 입력을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시적 뇌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결국 습관이 되어 감사가 당신의 기본적인 뇌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물리적 구조도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기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 이상이 강력한 도구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결핍감입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계속 생각할 때 당신은 결핍과 희소성의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원하는 것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면 더 많은 지출이 생기고 외로움을 걱정하면 연인이 될 만한 사람들도 멀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없나요? 사실 이건 우주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주파수에 맞춰 현실이 전개되는 것이니까요. 이럴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결핍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두 감정 상태는 양립 불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통장이 텅 비었는데도 풍족함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결핍이라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즉시 풍족함으로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풍족함의 에너지를 발산할 때 더 많은 풍족함을 불러오는 진동을 내보내게 됩니다. 아래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세요. 난 돈이 더 필요해. 항상 재정적으로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곁에 내게 흘러드는 풍요로움에 감사해. 늘 넉넉하다는 사실이 참 고마워. 첫 번째는 결핍에 발을 묶어두지만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결핍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나요? 내 인생에 찾아올 사랑하는 관계에 감사해.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내 몸의 놀라운 치유력에 감사해. 직업에서 좌절감을 느끼나요? 나의 재능이 잘 활용되는 만족스러운 일에 감사해. 중요한 건 외부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그와 상관없이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원하는 주파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큼은 진심으로 품어보세요. 그러면 생존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바로 전환됩니다. 문제 중심에서 해결책 중심으로, 희생자에서 창조자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현실에 집중하고 어떤 감정 상태를 키울지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에서 자주 간과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시점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힘이 존재하는 지점이죠. 과거나 미래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적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된 감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정말 몰입하는 활동에 빠져들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오히려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때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현재의 힘이며 감사는 그 힘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현존을 끌어당김의 핵심이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이 순간에 쉽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간단한 감사를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느끼며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동으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현재의 힘 상태에서는 직관과 영감이 훨씬 자유롭게 흐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해결책이 보이고 우연 같은 싱크로니시티가 늘어나며 인생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언제나 당신의 힘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우주적 지혜를 접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즉시 이 자리에 도달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란스럽고 일이 너무 많아 정신이 흐트러지고 끌어당김의 힘에서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즉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내리고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충실한 감사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창조가 일어나는 유일한 시점인 지금에 머무르게 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 이 말은 반복이 곧 발전의 어머니라는 인간 발달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반복하면 자동화된 반응이 되고 자주 실천하는 것이 곧 당신이 됩니다.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가짜 같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에너지장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패턴이니까요. 운전이나 악기 연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많은 신경을 곤두세워 조작해야 해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 상태가 됩니다. 당신 자체가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파동을 내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끌어당김이 일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매우 감사가 체화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를 느끼기 때문에 축복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마워라는 단어가 반복 훈련에 강력한 이유는 생각과 감정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 말할 때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점차 감사가 내게 선호되는 상태가 되고 부족함보다는 풍족함이, 문제보다는 장점이,
고장보다는 작동 중인 부분을 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처음에 완벽하게 믿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해보세요. 아직 갖지 않은 것에 감사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만큼 그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체성이 바뀝니다. 더 이상 감사 연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힘을 완전히 누리려면 이것을 무심코 하는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의식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습관이란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의식적 의식이란 온전한 존재감과 의도를 담아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코 밥을 담는 것과 온 집중을 호흡에 두고 명상하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라는 연습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이 얼마만큼 의식을 기울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 자체를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끌어당김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만 조용히 앉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미 가진 것처럼 여기고 싶은 대상에 대해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그 감정을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느낌이 들 때까지 시간을 들여보세요. 밤에도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성과나 작은 발전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 지으면 하루 전체가 높은 주파수로 채워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일관된 루틴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겁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루틴은 우리의 에너지와 의도를 한 곳에 모으도록 돕는 역할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의식은 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이 온전한 집중과 진심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짧을 수도 있지만 산만하게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태도를 일상 속에서도 유지해보세요. 중요한 회의나 대화를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듯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보세요. 위기가 닥쳐도 해결책이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심심히 의미 없이 흘리지 말고 하나의 성스러운 단어로 만들어보세요. 매 순간 현재로 돌아오게 해주는 나침반처럼 사용해보세요. 말 한마디, 숨 한 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누려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습을 남들과 공유하기 전에 가능한 한 꼭 비밀로 간직해주세요. 침묵 속에 있을 때 이 강력한 에너지가 배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이 생깁니다. 첫째,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이미 얻은 듯한 느낌을 유지해야 할 집중력이 설명과 담론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둘째, 타인의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 해도 상대방의 불신이나 걱정이 스며들어 당신의 의도를 흐릴 수 있습니다. 열정을 담아 목표를 말하는데 현실적인 조언이나 회의적인 반응을 듣고 나면 기운이 꺾인 적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의도치 않게 들어오는 외부 에너지의 영향입니다. 셋째, 이러한 공유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을 구하는 행위라면 당신 스스로도 아직 그것을 완전히 가졌다는 느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다시 말해 벌써 충족되었다는 주파수가 약해지는 것이죠. 물론 끌어당김이나 감사에 대해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나 당신의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용함을 지켜주세요. 가장 내밀한 소망과 감사 의식은 우주와 나만의 대화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듯 어둠 속에서 보호받을 때 더 빠르고 건강하게 발화되거든요. 결과가 나타난 뒤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변화의 비밀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알려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침묵 속에서 에너지를 지키며 우주가 당신을 위해 움직이도록 믿고 맡겨두세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약속으로 시작했었죠. 이제 그 단어가 감사합니다 라는 사실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결코 우리에게서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말해왔지만 그 진정한 힘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말하는 감사, 느껴지는 감사, 의식적인 의식으로서의 감사,
그리고 침묵 속에 감사를 사용할 줄 몰랐던 것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가정하고 감사합니다 하라고 속삭이는 그 순간 우주적 에너지 필드의 하나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 파동은 퍼져나가며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걸맞은 상황과 기회, 사람들을 이끌어옵니다. 이것이 기적처럼 보이는 이유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주는 늘 당신의 지배적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에너지만큼 강력한 주파수도 드물죠. 그 상태에 들어서면 이전에는 영원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풀리며 필요한 인연이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지라는 의문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감사의 파장을 일상적으로 몸에 배게 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고 그 높은 주파수를 내보냄으로써 더 많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어떤 날은 감사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어떤 때는 외부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계속 감사함을 실천하세요.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은 종종 정체기처럼 보이는 시기를 통과한 뒤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주가 당신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실천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단순함입니다. 특별한 훈련이나 갑작스런 계몽, 오랜 영적 수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죠.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양자물리학은 관찰이 현실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뇌과학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말하죠. 과거 스승들이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단 작은 변화부터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원하는 걸 이루는 과정에서 작은 신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세요. 아, 내 에너지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점점 커집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본질적인 수준에서 확신하는 힘이죠. 물리적 증거보다 더 깊은 내면의 알, 즉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창조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연습은 당신을 인생의 조종석에 앉히게 합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험을 빚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결핍 의식에서 창조 의식으로의 전환은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가장 큰 변혁일 것입니다. 그러니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을 담아 속삭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당신 전신을 통해 울리도록 느껴보세요. 그리고 우주에 맡기세요. 우주는 분명히 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형태로, 때로는 그 이상의 것으로 말이죠. 이 고대의 지혜는 현대적 시선에서 보아도 전혀 낡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질문은 당신이 이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요. 당신과 당신의 소망 사이에 놓인 장벽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지식의 혁명 채널이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요. 나는 나를 혁명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가 넘친다. 나는 이미 천억 부자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